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함유식입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장은 특히나 고평가했던 기술주들을 위주로 해서 약세를 보여주었고요. 에너지 섹터라던가 그 외의 가치들인 저평가 기업들은 나쁘지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었던 하루였습니다. 주도주 섹터 로테이션 현황을 보면은 그래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데요. 참고로 이것은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만 공유드리는 자료로 굉장히 유용한 자료인데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는 만큼 지금 최대한 공유를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연 4천만원씩 내면서 액세스가 가능한 자료 중 한 개이기 때문에 나중엔 어쩔 수 없이 줄여나가고자 합니다. 어쨌든 보시면은 텍 섹터는 리딩에서 이렇게 위크닝 쪽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요. 궤도는 가장 안 좋은 분면인 레깅 쪽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찍힌 점들 하나하나가 하루하루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레깅 쪽으로 가면은 모멘텀이 더 뒤처진다는 의미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와중에 대부분의 여기 있는 섹터들은 전부 다 임프루빙 쪽으로 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방향이 가장 좋은 여기서 리딩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보면은 지금까지 테크 쪽에 쏠려있던 돈들이 너무 과했던 나머지 이제는 다른 저평가된 섹터로 이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에너지 섹터와 항공주와 보잉이 위치한 인더스트리얼 섹터 그리고 헬스케어가 빠르게 리딩 쪽으로 이동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 리츠 또한 레깅에서 임프루빙 쪽으로 진입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는 점 하나하나가 하루 단위였다면은 이번엔 점 하나하나가 주 단위인 흐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시면은 텍 섹터는 여기 여전히 이렇게 리딩 쪽에 위치했다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이제 머지않아 위크닝 쪽으로 진입을 앞두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 반대로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레깅에 있으면서 많은 투자들의 미움을 받았던 여기 에너지 섹터는 방향을 이제 레깅 쪽에서 더 나아지는 분면인 위크닝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흐름에 따라서 S&P 500의 경우는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렇게 5,005를 갱신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차트 흐름을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우선 여기 라이징 웨지 패턴이 1차적으로 만들어졌고요. 피보나치 패턴에 따라서 그리고 5파동의 흐름에 따라서 1차적으로 여기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면서 4,954의 위치까지 여기 빨간 박스인 갭을 띄우면서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물론 여기 이러한 촉진제에는 CPI라는 컨센 이상의 결과가 찍혔습니다. 생각보다 매우 강한 CPI의 결과가 나왔지만 텔레그램과 제가 네프콘에 매번 업데이트를 드리듯이 S&P 500은 5,000대 정말 많은 콜옵션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고요. 옵션 만기일 이전에 만약 5,000 이하로 포지션이 잡힌다면은 여기 있는 콜옵션들은 전부 다 몰살당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옵션 만기일까지만큼은 5,000을 사수하는 게 중요했던지라 주가는 다시 여기 이렇게 갭을 쳐면서 올라갔습니다. 조금 더 그 과정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5분봉 기준으로 차트의 흐름을 보았는데 바로 여기 이 부분이 CPI의 결과로 인해서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이고요. 옵션 세력들이 포지션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로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끌어올린 패턴이 마찬가지로 엘리엇 파동 A, B, C, D, E를 그리면서 그와 동시에 라이징 웨지 패턴을 그리면서 올라갔고 이러한 패턴에 따라서 또 이렇게 하락을 해준 것입니다. 물론 이번 하락의 촉매제는 PPI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 만기일도 끝났기 때문에 옵션 측에서 포지션을 지킬 필요 또한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PPI를 보겠습니다. PPI의 결과는 제가 선행 분석을 했던 대로 전부 다 매우 강력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텔레그램과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PPI와 ISM Manufacturing Index 그리고 서비스 인덱스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이번 PPI는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선행 분석을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분석에 있어서 이미 나온 결과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틀린다고 할지언정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근거로 삼아서 최대한 선행 분석을 해서 확률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PPI의 결과가 떴고 그걸 가장 먼저 알려준다고 한들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얀색이 바로 PPI year over year의 수치로 0.6%라는 컨센 대비해서 이렇게 0.9%라는 강한 수치가 나왔는데 저는 여전히 성장률이
앞으로 높아질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고, 그 이유는 이 PPI의 흐름이 여기 파란색인 ISM Service Index와 주황색인 ISM Manufacturing Index와 동일한 상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둘 다 50 이상인 상태로 경제가 강하다는 신호를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꺾이지 않는 다음에야 PPI가 약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확률적으로 무리가 있겠습니다. 제가 매크로를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고평가 기업을 대상으로인 것이지 저평가 기업을 대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텔레그램과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분석을 한 기업은 바로 이 기업으로 최근 들어서 큰 폭으로 반등을 하면서 하방 트렌드를 깨부수고 올라간 기업입니다. 몇 달 전에 이미 선행 분석을 드렸고요. 저평가일 때 매집을 했고 이제 큰 폭으로 반등을 1차례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전히 42%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업데이트 분석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CEO가 매집을 했으며 애널리스트는 프리캐시플로의 성장률을 24년 기준으로 180% 성장률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우량주입니다. 이러한 기업 말고도 사실 여기 제가 12월 달에 52% 혹은 61% 정도의 업사이드가 있다는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로 무려 7%가 폭등을 하면서 결국 펀더멘탈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여기 이 기업 또한 장기간 매집을 해나감에 따라서 원하는 수량만큼 매집이 끝났고요. 이제는 약 30에서 40% 정도 오를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평가가 아니라 저평가를 위주로만 분석을 해 놓았고요. 글로벌 우량주인 만큼 결국 저평가에서 적정주가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꾸준한 숙제이고, 숙제는 제가 매번 업데이트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네이버에서 2주년을 맞이해서 50% 할인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지금까지 CPI와 PPI가 전부 다 강하게 나오면서 3월 금리 인하율은 어느새 11%까지 하락했고요. 5월달의 금리 인하율은 39%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으로서는 6월달의 금리 인하할 확률이 이렇게 100%라고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젠 6월달까지의 금리 인하율 또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PC 디플레이터라고 해서 연준이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지표가 2월 29일날 발표가 되는데 CPI와 PPI의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PCE가 또 받기 때문입니다. CPI와 PPI가 높게 나온다면 확률적으로 PCE 또한 높게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매크로 환경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고평가 종목의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저평가인 종목의 비중을 늘리는 것을 선호하는데요. 우선 보시는 것처럼 디스니의 경우는 제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매집을 하였고 이제는 저점 대비해서 약 42% 오르면서 날아가 버린 상태이고요. 디스니 다음으로 또 다른 먹거리는 엠브리지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7%짜리 배당주의자 가치주로 마찬가지로 제가 천천히 비중을 늘려가고자 하는 기업 중 한 개입니다. 저는 배당주라고 하면은 엠브리지 말고도 에너지 트랜스퍼라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3년 넘게 장투를 하면서 매년 12%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계속 지급받고 있는데 엠브리지 또한 에너지 트랜스퍼와 똑같은 특성의 기업으로 마찬가지로 매우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고 배당금도 두둑히 주기 때문에 제가 장기 투자로서 매우 선호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 기업은 매우 저렴한 밸류에이션을 보여줍니다. 멀티플 기준으로 약 이렇게 16.59배를 받고 있는 기업으로 이 기업은 한평생 시장으로부터 21배의 멀티플을 평균적으로 받아왔던 기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21배 대비해서 16배를 받고 있으니 약 22% 정도는 저평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장률 부분을 보면요. 24년에는 1%, 25년에는 7%, 그리고 26년에는 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한평생 이 기업이 보여주었던 연 평균 순이익 성장률은 이렇게 6.39% 정도인지라 1%, 7%, 2% 정도의 성장률은 충분히 평균에 준하는 성장률이며 22년 그리고 23년 때 보여준 성장률은 이렇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정도의 성장률이었다가 이제는 이렇게 턴어라운드를 한다는 점 또한 마음에 듭니다. 사실 더 자세한 분석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다가 해놓았고요. 이제 거의 다 10분이 다 돼가고 있으니 매일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조금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독자분들 상으로 카페를 통해서 제가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 제가 분석을 드리는 기술적 분석 차트들은 이 아빠 보면 뚱뚱해해요. 엄마 보면 뚱뚱해요. 갑자기. 제가 분석드리는 기술적 분석 차트들은 전부 다 이곳에다가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남겨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앞으로의 증시 일정이라던가 여기 한국 주식 밸류에이션 요청을 받아서 제가 또 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고요. 나중에 밤에 또 제가 추가로 하고자 하는 중요한 저평가 먹거리 분석을 텔레그램과 네프콘에 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